자, 오피스텔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그 목동의 현대타워 이런 것도 난 보면 웬만큼은 좀 한번 나오는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근데 그거 상업이잖아요. 응?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오피스텔은 기본 자체가 업무용 오피스에 져졌기 때문에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거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보면 이 물레동의 대륙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면은 1억 400에 나와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이런 경우 보면은 요거를 낙찰받으면 이 사람은 이제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4월 6일에요. 1억 8천. 그런데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2003년 9월 17일이고 500에 45만 원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그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했어요. 이 사람을 배당 요구를. 그러면 이 낙찰자는 그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죠.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는 계약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때니까 2013년 9월 17일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미 지났죠. 이 사람은 이미 계약갱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기성갱신이죠. 갱신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상가는 무기성갱신은 1년으로 봐요. 그런데 이거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내가 2003년, 자, 상가에서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2003년 9월 17일이면 요거는 갱신이 계속 무기성 갱신이 돼 있겠죠? 언제냐? 2020년 9월 17일부터 무기성 갱신이 또 된 거죠. 그러죠? 그럼 언제냐? 우리가 이걸 낙찰 받더라도 2021년 9월 17일 날 낙찰 받고 나서 여기부터 6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 행사해서 이때는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권리 분석하는 이 사람은 계약 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없어요. 근데 10년 이상 벌면 사업자 등록을 다른 사람이 변경했다면 하고 다시 계약했다면 그건 새로운 계약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여러분은 이런 것까지를 잘 생각을 못 하겠죠. 이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할 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낙찰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또 내보내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계약 기간이 나와야 돼요. 이 묵식갱신은 이 사람이 한상보증금 때문에 그래. 그럼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다면 어떻게 될까?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다 인수하죠. 배당 요구했다면 미배당만 인수하면 돼요. 그러면 배당 요구했다면 배당을 얼마나 받는가를 한번 또 우리가 분석해 봐야죠. 이러한 경우는 배당 요구할 때 또 어떻게 되는가까지 분석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환상보증이 이 금액이에요.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돼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주택
상가 건물 가액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2013년 12월 30일까지 3분의 1이었어요. 200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는 상가 건물의 3분의 1까지 최우선 받다가 2014년 1월 2일부터는 상가 건물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얼마냐면 환상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일 때에 2,200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최우선 변제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500에 45만 원 되고 그래 봐야 1년밖에 못 사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고 배당 요구할 때나 안 할 때나 어쨌든 이거를 낙찰받을 때는 대학 요구자니까 500만 원 인수하고 1년 동안 못 내보낸다. 그리고 계약갱신 10년이 이미 끝난 거다. 이제는 민법상 민법 640 몇 조가에 의해서 이제 묵시적 갱신된다. 이럴 때는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되고 환상보증 초과되는 사람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묵시적 갱신이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묵시적 갱신에 의한 조정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환상보증 범위를 초과되는 사람은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의한 보호를 받아서 묵시적 갱신 인정이 안 되고 민법 640 몇 조에 의해서 묵시적 갱신돼요.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됐을 때는 1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환상보증 초과돼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됐다고 하면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고 민법상 묵시적 갱신인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 누구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6개월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고 임차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규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하고 초과된 사람은 항상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묵시적 갱신 인정이 되니까 계약 갱신 요구를 안 해도 1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환상보증 10년을 초과했다고도 증거가 초과했다도 자동으로 1년이 연장이 되지만 묵시적 갱신이 초과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해도 계약갱신 요구를 안 하면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돼요. 그럴 때 임대인, 임차인 누구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환상보증 계약갱신 요구 10년을 초과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환상보증이 초과되는 사람은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돼서 계약갱신 요건 10년을 보호받지 못한다. 그대로 쫓겨난다. 자, 이번에는 이 상가잖아요. 이 오피스텔이잖아. 이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8천만 원에 배당받든 뭐 5천에 배당받든 무조건 500만 원 이상이니까 큰 문제가 없죠. 이번에 또 뭐냐면 오피스텔을 취득 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뭐로 보호 대상이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냐. 이거에 의한 보호 대상일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요. 수에 포함.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1주택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게 좋죠. 주택이 많다면 이 고려를 해봐야죠. 주택이 많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택 수에는 포함 안 돼요. 포함이 안 되지만 이제 또 안 되고 비과세 혜택은 또 보지 않죠. 못 보죠. 이런 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 시는 주택임대차법으로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다주택자는 중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주택자는 비과세 받고. 그러나 이게 업무용으로 산다.
사업자 내고 업무에 사용한다면 이거 맞죠. 이번에 또 뭘 알아자? 요즘같이 취득세 중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얘기까지 제가 한번. 요즘같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 취득세 산정 시 주택으로 봐서 중과가 이루어지냐, 중과 여부. 왜냐면 이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1주택자는 1에서 3% 정도 되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에다가 교육세 0.8이 돼가지고 8.8%가 되고, 3주택자, 조정돼서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에다가 1.2가 포함이 되니까 13.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정대상 밖에서는 3주택일 때 이렇게 되고 4주택 이상일 때 이렇게 된다. 조정대상 내역에서는 2주택이면 8.8%, 3주택 이상이면 13.2%, 조정대상 밖에서는 2주택까지는 1에서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 3주택 이상부터는 8.8%, 4주택 이상은 13.2%가 주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으로 봐서 주택 여부가 되느냐는 어떻게 하냐면 7월 11일, 그러니까 2010년 7월 11일 전에, 이전이면 이때까지 이전에 취득한 것, 취득시, 요거는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업무용으로 사용하든 주택으로 취득하지 않고 이거 이후에 아파트를 취득해도 중과되지 않아요. 이후에 아파트 취득 시 중과되지 않고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부과된다. 이때는. 그러나 2020년 7월 12일부터 취득분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돼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2주택으로 8.8% 내야 돼요. 3주택이 됐다? 그러면 13.2%가 되고 12%에다가 교육세 포함해 가지고 13.2%가 되는 거죠. 그런데 2020년 7월 12일 날 취득했는데 그 취득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중과되지 않아요. 업무용으로. 이걸 내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다 그 구청에다 확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으면 된다. 지금처럼. 또 하나 뭐냐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어떨까? 오피스텔 취득하고 아파트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이 그냥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뭐 3주택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취득할 때는 어떠냐? 그거를 주거용으로 사든 업무용 사든 상관없이 그냥 4.6%다. 왜냐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업무용 사용하든 상관없이 취득세의 중과가 되지 않고 건축물 대장 공부상 4.6%만 취득세가 부과된다. 오피스텔 살려면 집을 먼저 산다면 오피스텔 사야 돼. 네? 그럼 오피스텔 살려면 집을 먼저 산다면 오피스텔 사야 돼. 오피스텔을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산 다음에 오피스텔 사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그러니까 집을 먼저 산 다음에 오피스텔 사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죠.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주거용으로 세를 놓지 않고 업무용으로 세를 놓은 다음에 아파트를 사면 되죠.